안녕하십니까. 변방의 북소리 한민호입니다. 오늘은 격정토로 중국 공산당의 진심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6일 날 에포크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 공산당 고문이 이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세부 전략 속에는 미국 선거에 개입해서 조작하는 것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2016년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5년 전에 광저우에서 중국 공산당 고위층이 몰래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내용을 5년이 지나서야 이 에포크타임즈가 입수를 해서 보도한 겁니다. 이때 이 발표를 한 사람이 이제 이 한국식 발음으로는 김찬송, 중국식 발음으로는 진칸롱이라는 사람인데, 인민대 국제학부 부학장 현직입니다. 미시간대 교환 교수로도 갔다 왔었고, 중국 공산당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부, 그리고 통일전선 공작부의 고문으로 있는 사람이고, 중국의 국사, 나라의 스승이다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중국 공산당의 브레인 중의 브레인입니다. 아주 강경한 반미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날 5년 전에 이 중국 공산당 간부들끼리 모여가지고 했던 얘기의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국을 어떻게 약화시킬 건지, 자세히는 미국 선거에 어떻게 개입할 건지, 또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을 어떻게 통제할 건지, 세계 각지,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각지의 미국의 적을 어떻게 양성할 건지, 또 국제 분쟁을 어떻게 조장해서 미국의 혼을 빼놓을 건지, 이런 얘기를 했고, 중국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국 기술을 계속 훔치자, 또 중국 영토를 확장하자, 또 1대1로 같은 선도적 프로젝트로 국제적 영향력을 구축하자, 또 나아서 국제기구를 장악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그 미국이 실수하기 쉬운, 실수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이거 다 진칸롱이 했던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동분서주하다가 포기하도록 유도하자.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스스로 경계하기를, 중국이 이런 짓을 하는 걸 미국이 눈치를 챌 텐데, 그때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미국이랑 긴밀하게 엮여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진칸롱이 합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은, 우선 선거 개입입니다. 친중공 후보 선출이 목표인데 하원 의원이 특히 쉬운 목표다. 그래서 이 중국 기업이 이 투자를 통해서 각 선거구마다 유권자를 수천 명 정도는 중국 공산당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진칸롱이 했어요. 미국 인구가 3억 1200만인데 하원 의원 선거구가 435개, 선거구별 인구는 이 75만 명입니다. 이 진칸롱이 다 계산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 하원 의원 선거 투표율이 30% 정도고 투표자가 20만 명 내외다. 이런 상태에서 1, 2위 후보 간의 그 득표수 차이는 대개 10,000개 이하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이 수천 표 정도를 움직이면 중국 공산당이 조종할 수 있는 하원 의원들을 뽑을 수 있다. 여러 명을, 그것도. 그래서 중국의 야심은 적어도 미국 하원을 통제하는 거다. 그래서 미국 하원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제2상임위원회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2016년도에 했는데, 이미 이거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그 샌프란시스코는 중국 공산당의 해방구다라는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샌프란시스코 일대,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중국인들이 이미 많이 살고,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중국 공산당이 좌지우지하는 이 선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진칸롱이 얘기한 건 아니고 우리 형편을 좀 살펴보면은 2010년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오세훈 후보랑 한명숙 후보의 표차가 26,000여 표에 불과한데, 이 금년 현재 서울시의 그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들, 주로 이제 이 중국인들,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들이죠. 그 숫자가 무려 38,000명입니다. 따라서
이 박빙의 선거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개입해서 우리나라 이 지방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형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시장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진칸롱의 얘기인데, 이 미국에 투자해서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은 조지아주의 현직 주지사가 브라이언 캠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공화당 당원이에요. 공화당 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친중 행보를 시종일관 보이는 사람인데, 2019년에 주지사가 돼서 현직에 있고, 2010년부터 18년까지는 조지아 주 정부의 국무장관을 했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리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제 조지아 주 상원 의원을 역임을 했는데, 이 사람이 10년 전에, 즉 조지아 주 정부 국무장관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은 조지아주 수입품에, 조지아주가 수입하는 물품의 최고 공급원이고 세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다. 우리는 매년 조지아주에 방문하는 수천 명의 중국 방문객을 환영한다라는 얘기를 10년 전에 했고, 계속 일관되게 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된 이후에도.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이 휴스턴은 조지아주에 있는 게 아니고 텍사스주에 있죠. 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꽤 먼 거리인데, 이 휴스턴 총영사들이랑 10년 동안이나 아주 긴밀한 이 왕래를 하면서 교류를 합니다. 이거는 2018년 7월 달에 신화통신사, 중국 국영 신화통신사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이 신화통신사의 보도 내용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 조지아 경제개발부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조지아의 수출은 지난 10년 동안 41%가 늘어났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3조 원을 넘는다. 중국은 조지아주의 최고의 무역 파트너다라는 기사입니다. 신화통신사가 쓴 기사예요. 게다가 한 100개 이상의 이 중국인이 운영하는 중국인 소유의 기업들이 있다. 대표적인 게 타이어 제조업체 센츄리 타이어, 그 다음에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하이센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이얼도 여기다가 공장을 짓습니다만, 그래서 수천 명의 조지아주 주민들을 중국 기업이 고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겁니다만은 조지아의 이 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해서 보다 더 긴밀한 경제적인 관계, 또 관광, 또 교육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이게 중국 관영 이 신화통신사의 기사입니다. 그러면은 조지아 현지 언론은 어떤 기사를 실었는가? 이거는 그로부터 이제 1년 후에 이 기사인데, 2019년도 6월 달에 글로벌 아틀랜타라는 기사에서 우리 돈으로 한 1,500억 정도를 중국이 이게 투자한다라고 굉장히 반기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건 이게 1,500억 원 정도의 투자해서 이제 이 물류 공장 사진을 이렇게 보여준 건데요. 그러니까 이 조지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의 친중 성향 내지는 입장은 그 사람뿐만 아니고 조지아주의 이제 기업인들, 특히 이제 중국인들이랑 교류하는 기업인들은 물론이고, 이렇게 언론 또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아마 노조에서도 이게 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중 이런 성향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사람의 입장이나 성향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얽히면서 집단적인 어떤 이 경향을 보이는 거죠. 역시 에포크 타임즈의 이제 작년 12월 13일 기사인데, 이 조지아 주지사 캠프랑 중국 공산당의 관계가 아주 각별하다. 예를 들어서 이 조지아 주의 인터넷 주소의 이 중국어 버전이 소유주가 중국 기업이에요. 그리고 국적도 역시 중국이고, 굉장히 참 얼마나 관계가 긴밀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게다가 주목할 부분은 캠프 주지사가
작년 이 기사로 이게 작년이니까 2019년도 12월 달에 그 휴스턴 주재 중국 공산당 총영사를 만나고 보름 있다가 이 개표 조작을 했다라고 의심을 받는 도미니언 전자 투표기 도입 계약서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이 작년에 그 미국 대선에서 이 도미니언 관련해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는데 캠프 주지사가 중국 공산당 소속의 이 총영사를 만난 이후에 이제 이 전자투표기 도입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들여다볼 부분이 많은 거죠. 특히나 이 휴스턴 주재 이 중국 총영사관은 미국 남부에서 그 중국 공산당의 간첩질을 하는 어떤 그 총본산이다, 본부다, 라는 이 조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 트럼프 정부에서 폐쇄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데랑,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의 간첩질의 총본산과 이브라이언 캠프, 공화당 적을 가진 이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 사이에 이런 긴밀한 관계, 상당히 생각할 부분이 많은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도의 차이나타운과 최문순 지사와 중국 공산당의 관계, 생각할 부분이 많은 거죠. 이 진관롱이 얘기했던 이 미국을 약화시키자라는 내용의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미국의 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과제는 미국이 4개 이상의 적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진칸롱의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자원을 분산시키고 누가 주적인지 미국의 국론을 분열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전에 나치 독일과 소련 사이에서 이 미국이 이제 우왕좌왕했던 사례를 예를 들면서 미국에게 만약에 4개의 적이 생기면은 방향 감각을 상실할 것이다. 그래서 2016년 현재 이 진칸롱이 이제 이 연설을 한 게 바로 2016년입니다. 그때 이제 중국이 판단하기에 미국은 3개의 적, 테러리즘, 러시아, 중국 이 3개의 적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적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브라질을 미국의 적으로 키우려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적을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새로운 후보를 찾아서 미국의 적으로 키워야 된다. 이 진칸롱의 발언입니다. BLM이 굉장히 골칫거리인데 미국에서 이 흑인 인권을 내세워서 사실은 막스주의, 모택동 사상에 따라서 이 전국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단체인데, 중국 공산당이 언제부터 이 BLM을 키웠는지는 따로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